김영란법 시행일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문화가 근절될 수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참 말이 많았죠. 김영란법 이제 시행일을 열흘 앞두고 있는데 네. 먼저 도입 취지부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좀 깁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부정한 청탁, 그리고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동안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네. 부정한 청탁, 그리고 금품 수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한 그런 법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기억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 이 정도면 형사처벌 대상 아니냐, 범죄 네.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에 불문하고 묻지 않고 면목에 관계없이 금전 등 금품 등을 수수하면 주고받으면 그걸 처벌하자, 과태료 부과하자라는 취지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시행이다 보니 제 주변에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확한 적용 대상과 범위는 네. 어떻게 되나요? 이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 위헌이다라는 예. 점도 지적이 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예. 일단은 법은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적용 대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나 인원수로 따지면 이제 400만 명이고요. 예. 또한 여기에 더해서 또 배우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김영란 법에서도 이러한 그 대상자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단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한 또 이제 공무원들이 있고 또 언론사의 또 직원들,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 더해서 공무원이 아니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그런 그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사립학교 사립학교 그 재단의 그런 그 임직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식사와 선물가액 상한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3, 5, 10. 뭐 예. 100만 원, 네. 300만 원 이것만 피하면 된다라고 예. 하시는데 이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그런 금품의 그 명목을 묻지 않고 동일인 한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네. 아니면 1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1년 동안 합해서 3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직무 가능성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제 묻지 않고 아예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식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그리고 예. 선물은 5만 원, 네.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는 허용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외워두시면 유용할 텐데요. 네. 이러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있는 것은 이제 김영란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제 정부가 시행령만 바꿀 경우에는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상한선을 그렇군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네.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정부에서도 최종적으로 일단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그대로 두고 가자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법이 집행될 것으로 시행되고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상인과의 대화에서 예. 뭐 걱정이 많을 텐데 매출이 떨어질까봐 네.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는 좀 예외를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뭐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또 예. 그런 대화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김영란 법에 의해서 뭐 화훼 농가나 아니면은 뭐 축산 농가나 이런 그 분들의 어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을 없애기 위한 논의도 정치권에도 활발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감기간에 식사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또 이번 국정감사 기간이 김영란법 시행 시기와 맞물리면서 좀 여의도 풍경이 예년과는 다르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물론 지금 엄격히 따지면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도 없는 거예요.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네. 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선물이라든지 이런 뭐 경조사비나 식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법 시행 전이지만 네. 좀 더 이제 뭐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것 자체가 시행 전이지만
김영란법의 어떤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9월 28일 이후에 법이 시행이 되면 네. 정치권뿐 아니라 이런 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그런 모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산을 꼼꼼히 해야 되고 그래 계산하느니 내가 차라리 안 받겠다. 그리고 아예 주지 마십시오. 복잡합니다. 이런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선물 풍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영란 법의 영향만인지 아니면은 또 여기에 더해서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맞물려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거에 비해서 일단 그 저렴하고 좀 실속 있는 그런 상품들이 백화점에서 많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그 보도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런 그 선물의 종류도 일단 뭐 한우라든지 뭐 이제 그 조기라든지 굴비라든지 이런 그 비싼 고가의 그런 과거에 인기 있었던 선물 같은 경우에 올해 그런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시행 전이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선물 풍속도 변화가 있겠지만 식사 접대비가 상한액이 3만 원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문 닫는 식당도 나오고 있고요. 또 김영란 정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파는 식당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참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요식업계, 특히나 그 식당 같은 경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그 고가의 보는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고가의 그런 그 가격의 그 메뉴를 선보였던 한정식당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뉴의 가격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3만 원 아래로 3만 원 또는 3만 원 아래로 이제 그 조정하는 그런 그 한식당이 많이 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격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 그 가격에는 그동안 선보였던 그런 그 아주 질 좋은 그런 식사를 제공할 수 어렵다라고 해서 아예 한정식 업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연합뉴스 근처에도 한정식집이 꽤 많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한정식집도 많이 좀 업종을 바꿨다는 그런 그 기사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공사 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이 그런 변화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과연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그 요식업계, 특히나 식당 업주들의 경우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정말로 큰 그런 그 타격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시행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법이 정해졌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했고 또한 이제 그 시행일도 정말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뭐 국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손해나 피해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고쳐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좀 편법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편법이 이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특히 기업체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제 식사비는 당연히 공무원 상대로 해가지고는 기업체에서 제공했거든요. 이게 다 이제 김영란법에 따르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을 또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편법이 선결제 같은 것도 문제가 돼요. 시행되기 전에 미리 다 결제해놓고 나중에 조금씩 실제로 접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사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따르면은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번에 제공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식사 장소에 참석하는 사람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유령 참석자를 이제 하는 거죠. 많이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1인당 제공되는 금액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꼼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 꼼수를 가지고는 김영란법의 어떤 법망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란파라치라고 하죠. 학원도 많이 생기고 최대 신고 포상금이 2억 원이다 보니까 파파라치 업계에서는 로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이 채 안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참 란파라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실제로 그 법에 따르면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액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 대상인지 여부도 그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한 액수 자체도 그렇게 고액이 지급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업계에서 나오는 그런 그 희망 섞인 그런 그 새로운 업종이 나왔다라는 전망은 너무나 그 장밋빛 전망만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경찰에서 얼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신고를 받더라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겠다.
또 현행범 체포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네. 일단 너무나 많은 수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정작 필요한 그런 그 민생 치안에 투입되는 인력이 굉장히 네. 또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 경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을 내놨고 또한 법에 따르더라도 이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서면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써서 내야 됩니다. 예. 신고서를.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증거 자료를 또 첨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 람파라치 바로 찍어서 뭐 경찰에 전화 한 통화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처벌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는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또 하나가 이 람파라치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 뭐냐면 최근에 그 학원에서 정말 과장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정작 이 학원에 가보면 뭐 강의는 뒷전이고 우리가 만든 뭐 아주 좋은 성능 좋고 값싸고 작은 CCTV나 몰래카메라가 있다, 녹음기가 있다. 예. 이렇게 그 오히려 물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람파라치 학원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처벌 기준도 조금 모호하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처벌 기준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따라서 실제로 형사처벌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는 사례가 나와야 그리고 또 그것도 1심에서 올라가서 2심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야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김영란법 해설서를 이제 그 만들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이제 그 PDF 파일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도 사실은 법원의 그런 법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익위원회의 해설서와 다른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모호한 부분도 있고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없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런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의 취지가 좋고 당연히 시행을 하고 한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해소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에 이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과태료 처분을 담당할 법원이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신고가 폭주하게 되면 현재 법원 시스템 내에서 소화가 가능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팀을 꾸려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면 거기에 불복하면 재판으로 가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런 과태료에 불복하는 재판이 사실은 그냥 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변호사가 뭐 이제 선임돼가지고 한다거나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뭐 불법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타무장 병원으로 적발돼서 그 세금 관련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네. 그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었지만 예. 대부분의 과태료 재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냥 수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철저한 뭐 엄격한 기준이 정립된 게 아니고요. 또한 또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결국 그 공직자 등이기 때문에 직장 내부에서 징계라든지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기소돼서 형사처벌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거의 유사한 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것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법원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그런 그 과태료 재판하는 인력 판사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런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열심히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 판사님의 수를 늘리고 과태료 재판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질과 양을 좀 늘리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지만 김영란법을 두고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현재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처음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뒷받침되는 게 중요할까요? 이 법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적용되는 폭도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법의 실효성을 낮추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시행 후에도 많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중에 정말 운이 없는 몇몇 경우만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다 무사하다고 한다면 아니 이 김영란법이 도대체 왜 만들었냐, 예.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또 큰 범죄는 잡지 못하고 예. 이런 정말 그 자잘한 그런 그 위반 사례만 잡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검찰과 경찰의 권력이 오히려 더 세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법이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법기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결국은 우리 사회에 김영란법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